저는 색연필과 오일 파스텔로 맛있는 음식과 음료, 달콤한 디저트 등을 그리고 있는 푸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번에 저의 세 번째 책인 신간이 새롭게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달콤한 선그림 책 속에는 10가지의 과일과 그리고 그 과일을 응용해서 그려볼 수 있는 디저트나 음료 등을 그리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총 45개의 주제가 담겨 있고요. 오늘은 이 책 속에서도 쉽게 그려볼 수 있지만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복숭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숭아는 챕터 5 10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들보들 복숭아 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림 그리기에 앞서서 필요한 준비물은 오일 파스텔과 유성 색연필, 그리고 종이, 찰필, 물티슈 또는 휴지입니다. 찰필은 오일 파스텔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찰필이 만약에 없다면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괜찮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복숭아 그림에 필요한 색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254번 어두운 분홍색과 207번 다홍색, 239번 분홍색, 204번 주황색, 203번 연한 주황색, 242번 연두색, 269번 초록색, 236번 고동색, 260번 진한 분홍색, 243번 연한 베이지색, 244번 하얀색,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복숭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비슷한 색깔을 골라서 다른 색으로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성 색연필은 복숭아를 스케치할 때 사용을 할 건데요. 복숭아의 동그란 부분을 스케치할 때 분홍색을 사용하고 복숭아 잎을 그릴 때 연두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꼭 분홍색이랑 연두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황색이나 베이지색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색칠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색연필로 바로 스케치를 하기 어렵다면 연필이나 샤프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지우개로 살짝 지워내서 최종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분홍색 색연필로 복숭아를 스케치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그리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시면 종이 중앙에 복숭아 하나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분홍색 색연필로 동그란 모양의 복숭아를 그려주세요. 처음부터 정확한 선으로 그릴 필요는 없고 좀 대략적인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이렇게 크게 잡은 다음에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책 속의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같이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랗게 동그란 모양이 잡혀졌으면 꼭지 부분을 잡아주고
복숭아 표면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 복숭아도 똑같이 곡선을 그려서 움푹 들어간 모양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연두색 색연필로 바꿔서 꼭지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 꼭지 부분에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고 복숭아 잎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었어요. 자, 이쪽에는 복숭아도 똑같이 꼭지 부분 시작하는 곳에서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한 모양의 꼭지를 그렸고, 자, 이번에 여기는 복숭아 잎을 2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오일 파스텔로 색을 칠해 볼게요. 자, 204번 주황색으로 여기 움푹 파져 있는 곡선 부분으로 스케치한 부분 있죠? 여기를 시작으로 왼쪽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색을 칠해 줄 거예요.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스케치 선 부분이 가장 진하게 그림자가 지고 왼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풀어지면서 연하게 보이도록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이만큼 가장 진한 부분이 여기가 되고요. 이쪽 부분은 약간 주황색을 색깔만 약간만 입혀주는 정도로만 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장 진한 부분에는 주황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황색을 여기를 진하게 칠한 다음에 이 위, 양옆, 아래로 사방으로 연하게 풀어지도록 그라데이션 하면서 색을 칠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은 주황색을 살짝만 색깔을 입혀주는 정도로 이 정도만 칠을 해주고, 오른쪽 가장자리에도 주황색을 약간만 칠해주도록 합니다.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도록 색을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색이 입혀졌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복숭아도 왼쪽에 있는 복숭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칠을 해줄 거예요. 가장 깊숙이 움푹 파져 있는 부분인 여기 곡선 방향, 곡선 부분이 가장 진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색을 풀어서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칠을 해주도록 합니다. 오른쪽 면에는 이만큼 아래쪽이 진하도록 칠을 하고 똑같이 사방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진하게 칠하고 윗부분 왼쪽 힘을 빼면서 연하게 색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다 칠해줬으면 이번에는 239번 분홍색으로 칠을 해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복숭아부터 해볼게요. 주황색을 칠한 부분에 이 분홍색을 덧칠해서 미리 칠한 색과 지금 색이 섞어지도록 해주는 과정을 이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주황색을 칠한 주변에도 분홍색을 조금 더 칠해서 이제 더 넓은 범위에 색이 입혀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여지는 색이 보일 수 있도록 색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을 칠한 부분에 계속 칠을 해주고 위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힘을 빼서 이렇게 색을 입혀주도록 합니다. 주황색을 칠한 부분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칠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칠했던 부분에 분홍색을 덧칠하고 밝게 풀어지는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분홍색을 풀어서 주황색과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입혀졌죠? 오른쪽 복숭아도 계속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을 칠한 부분에다가 분홍색을 덧칠하고 더 넓은 범위로 분홍색이 칠해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분홍색을 다 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3번 연한 주황색으로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서 미리 칠해둔 색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색을 풀어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복숭아의 경우는 여기 비어있는 부분들을 칠하고 미리 칠해놨던 색하고 여기 사이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잘 문질러서 색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이도록 칠을 해줬어요. 꼭지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만 연하게 색을 풀어서 연하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들 위주로 203번 연한 주황색을 칠해주고 있어요. 꼭지 부분은 가장 밝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고 그 주변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이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복숭아도 해볼게요. 오른쪽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부분들에 203번 주황색을 칠해주고 미리 칠해둔 색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해주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색칠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43번 베이지색으로 노란빛이 도는 복숭아의 이런 밝은 부분들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에다가 243번 베이지색을 얹어서 밝게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꼭지 부분에도 칠을 해주고 이렇게 왼쪽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가장 밝게 보여야 하는 여기 꼭지 부분에 연한 베이지색을 칠해주도록 합니다.
칠할 때는 복숭아의 이 둥근 모양을 잘 살려서 이렇게 곡선 방향으로 칠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 모양이 아니고 곡선 방향으로 선의 모양도 복숭아 과일의 모습과 비슷하도록 칠을 해주면 더 좋아요. 바닥 부분에도 약간 가장자리 부분을 밝게 표현해주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7번하고 260번을 두 가지 색을 섞어서 복숭아의 가장 진한 부분에 포인트가 되도록 색을 넣어줄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참고해서 가장 진하게 칠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분홍색 또는 다홍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색의 비율은 내가 그리고 싶은 복숭아가 조금 더 분홍빛이 많이 도는 복숭아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260번의 비율이 많으면 되고, 조금 더 붉은색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207번 다홍색의 비율이 조금 더 많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색을 섞어서 가장 진한 부분에 포인트가 되도록 색을 섞어주고, 이번에도 복숭아의 둥근 그 표면에 둥근 모양을 잘 살려서 이렇게 곡선 방향으로 색을 칠할 때도 이런 곡선 무늬가 보이도록 색을 칠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를 칠할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칠하면 좀 입체감이 떨어지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곡선 무늬를 살려서 이렇게 칠해주고, 다홍색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조금 더 진한 음영이 표현되도록 이렇게 진한 색을 살짝만 넣어줘도 좋겠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복숭아도 해볼게요. 여기는 윗부분을 많이 칠해줄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 무늬가 잘 살려지도록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색이 다 칠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지금까지 칠해온 색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질 수 있도록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살짝살짝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살살 문질러서 방금 칠했던 진한 분홍색과 다홍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풀어주고, 미리 칠해둔 색들과 여기 사이 경계 부분, 여기 부분도 자연스럽게 색이 연결될 수 있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손가락에 진한 색이 묻어 있을 때 연한 부분으로 가서 문지르면 이게 얼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연한 부분을 문지르면 좋고, 또는 다른 손가락으로 바꿔서 깨끗한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일 파스텔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색이 풀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다 손가락에 오일 파스텔이 다 묻어서 조금 닦아내고 다시 문질러 볼게요. 왼쪽의 복숭아도 문질러 볼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색이 다 풀어졌으면 좀 부족해 보이는 색에 조금씩 덧칠해서 색을 채워주셔도 돼요. 여기 부분에 마지막에 칠했던 260번 분홍색을 조금만 더 덧칠해서 진하게 만들어 주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움푹 파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렇게 분홍색을 살짝만 더 덧칠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필요한 색들을 조금씩만 더 추가를 해서 원하는 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색이 다 나왔으면 이번에는 복숭아 잎과 꼭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9번 초록색으로 꼭지 부분의 가장 진한 부분들, 그리고 복숭아 잎의 가장 진한 부분들의 색을 입혀주도록 합니다. 오른쪽 복숭아의 경우는 꼭지의 아래 부분, 왼쪽 복숭아의 경우는 꼭지의 윗부분을 진하게 칠해서 초록색을 먼저 입혀주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만 초록색을 칠했고, 얘는 윗부분에만 초록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복숭아 잎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복숭아 잎의 여기 왼쪽 부분들, 그리고 여기 끝에, 그리고 아래 부분,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위주로 초록색을 먼저 칠해주도록 합니다. 초록색으로 진하게 보여야 하는 부분에는 초록색을 진하게 칠하고, 연두색과 만나서 풀어져야 하는 부분에는 힘을 빼서 초록색도 연하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도, 자, 여기 아래쪽이 가장 진하게 표현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초록색을 진하게 칠하고, 위로 연두색과 만나는 부분을 연하게 풀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오른쪽 복숭아도 여기 끝부분이 가장 진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연두색과 만나는 부분으로 갈수록 초록색을 연하게 풀어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아래쪽에도 살짝만 칠을 해주었어요. 중앙에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는 인맥 부분을 남겨두고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242번 연두색으로 바꿔서 여기 나머지 부분들을 칠해서 초록색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에 연두색을 먼저 칠하고, 연두색을 먼저 칠하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여기 중앙 부분을 문질러서 초록색하고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색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빈 공간을 칠해주고, 초록색과 만나는 지점을 문질러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꼭지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부분에 연두색을 칠하고, 초록색과 만나는 지점을 문질러서 두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왼쪽에 있는 복숭아도 마찬가지. 비어있는 공간에 연두색을 칠하고, 초록색과 만나는 부분으로 갈수록 초록색과 만나는 부분으로 가면 초록색을 문질러서, 연두색으로 초록색을 문질러서 두 개의 색이 자연스럽게 섞어지도록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초록색을 많이 문질렀을 때 오일 파스텔에 초록색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을 칠할 때 얼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닦아내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비어있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비어있는 부분 칠한 다음에 초록색 방향으로 문질러서 색을 섞어가면서 그라데이션.
자, 꼭지 부분에도 비어있는 부분에 연두색을 칠해줄게요. 연두색 칠해주고 이렇게 두 색을 섞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236번 고동색으로 바꿔서 꼭지 여기 가장 아래 부분 또는 여기 윗부분에다가 작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꼭지가 좀 눈에 띄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꼭지 윗부분에만 해도 되고 아래쪽에만 해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찰필로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서 그린 이 가장자리 부분들을 좀 거칠어 보이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테두리 부분을 문질러서 좀 거칠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 조금 풀어줘야 하는 부분들, 색을 섞어줘야 하는 부분들에도 찰필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일 파스텔의 이런 거친 질감이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찰필로 굳이 테두리 부분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일 파스텔 느낌을 그대로 충분히 살리면서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찰필 끝에 오일 파스텔 색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면은 그게 또 얼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닦아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복숭아 잎도 정리를 해볼게요. 찰필에 묻어있는 초록색으로 복숭아 잎과 복숭아 꼭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색연필처럼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그림을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색연필을 사용해서 여기 꼭지하고 복숭아 잎이 연결되는 부분에 색연필로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찰필로 마무리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 놔두셔도 되고요. 약간씩 손가락으로 풀어서 연두색과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섞어지도록 조금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오일 파스텔을 풀어주고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꼭 저처럼 색을 자연스럽게 막 깔끔하게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자리를 저처럼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일 파스텔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복숭아 표면에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244번 하얀색으로 복숭아의 곳곳에다가 조금 얼룩을 주듯이 칠을 해줄 거예요. 이때는 너무 진하게 칠하지 말고 약간만 얼룩덜룩한 느낌이 나도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곡선 모양을 따라서 이 곡선 방향대로 흰색을 하얀색을 조금씩만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합니다. 자, 왼쪽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하얀색을 사용해서 좀 얼룩을 주듯이 조금씩만 이렇게 칠을 해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놔두지 않고 하얀색이 약간만 풀어질 수 있도록 살짝씩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약간만 풀어주도록 합니다. 너무 하얀색이 얼룩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만 문질러 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저는 그림자를 254번 어두운 분홍색으로 바닥 부분에 둥그런 모양으로 칠을 할 건데요. 이런 모양으로 그림자를 그려서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림자 없이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둥근 모양으로 한번 진하게 칠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여기 복숭아하고 그림자하고 닿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빈틈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찰필로 조금만 정리를 해주고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쁘게 잘 나왔나요? 여러분의 그림은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비록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드리지는 못했지만 달콤한 시간이 선물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